2026년 1월 1일, 당신이 잠든 사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예상보다 2천만 원 줄었습니다. 가상금리가 0.5%포인트 추가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무주택자가 대출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금융 규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가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1억 원 빌려줄 때 2천만 원의 자본금을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시중 주요 은행들이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줄이거나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월 첫째 주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전월 대비 35% 감소했고, 신한은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금리입니다. 은행들은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인한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상금리를 평균 0.3에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3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총 이자가 약 1,500만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1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0.25%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4.65%였던 금리가 지금은 4.9%입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더 가파릅니다. 평균 7.1%를 넘어서며 일부 은행에서는 7.5%까지 올랐습니다. 2024년 하반기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0%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아도 비싼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건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이 2026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KB부동산과 부동산 114가 공동으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왜 이런 예측이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급 절벽입니다. 2026년 서울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만 가구입니다. 2만 가구요. 서울 인구가 약 950만 명이고 가구 수로 따지면 약 400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 연간 주택 수요가 최소 5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공급은 고작 2만 가구입니다. 더 심각한 건 2027년과 2028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신규 착공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더 끔찍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서울 전세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전세가율이 평균 78%를 넘어섰습니다. 강동구와 송파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세가율 80%가 무슨 의미냐면 5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4억이라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전세를 놔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KB부동산 자료입니다. 반면 월세 매물은 22% 증가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월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 원 정도로 전환됩니다. 전세 3억이었던 집이 보증금 1억에 월세 1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간 1,920만 원, 10년이면 1억 9,200만 원을 집주인에게 바치는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높다고 해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첫 번째 대안, 보금자리론 활용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7%를 넘는 상황에서 4.9%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만기는 10년에서 50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에는 4.4%였는데 12월에 4.65%, 지금은 4.9%입니다. 두 달 만에 0.5%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음 달엔 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자격이 된다면 2월 금리 인상 전에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대안, 청년 및 서민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6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금융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 우대형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에서 2.4% 수준입니다.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신고 7년 이내 무주택 부부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입니다. 최대 4억 원까지 2.0에서 3.3%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세 번째, 분양권 전매나 청약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사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곡, 고덕, 위례 신도시 인근의 후속 개발 단지들입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전에 청약 통장을 준비하고 가점을 쌓아둔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5일입니다. 올해 1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보금자리론이나 정책 자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전세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남은 매물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약 통장이 없다면 당장 만드세요. 2026년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청약 가점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갖고 있는 집의 시세와 전망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이라면
서울 내 공급 부족 수혜를 받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단,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자금 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무리한 갈아타기는 금리 부담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갭투자나 다주택 규제도 변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세금 부담과 규제 리스크를 계산해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집을 사는 것도, 반대로 너무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판단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2026년 대출 대란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